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2화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꾸 이상한 댓글 막 달아요. 아무래도 원 작자님이 의사예요. 의사 선생님이셔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막 싸우거든요. 저는 막 싸우고 싶진 않아요. 그러려고 만든 영상들은 아니고 뭐 어느 정도는 마취과에 대한 그런 이미지나 다른 과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조금 섭섭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섭섭하다라고 해야지. 역시 이비인후과라 모르네, 과별 비하, 의사끼리 왜 자꾸 싸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구나, 우리 과가 좀 안 좋게 비춰서 좀 섭섭해요, 거기서 이제 문장이 끝나야 되는데, 역시 무슨 과는 몰라, 이런 거 저는 안 썼으면 해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약속해주세요. 자, 백강혁이 이제 헬기에서 머리 수술을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망치로 머리를 깽 해가지고 이제 뇌압을 좀 줄이는 그런 수술을 하는 건데, 전 사실 이 망치로 깡 하는 거 보고 무슨 생각 들었냐면, 백강혁이라는 사람은 재벌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사실 이 행위는 환자한테 해를 가하냐 혹은 환자한테 이득이냐 라는 굉장히 논란이 있는 장면이잖아요. 여기서 어떤 판단을 하든 간에 소송에 걸릴 수도 있어요. 특히 대다수의 의사가 동의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것은 소송이 걸리면 대다수의 의사들이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살려줘도 소송 건 사람이 어딨어요? 하겠지만 살려줘도 소송에 걸리는 게 요새 우리나라의 약간 문화죠. 문화. 뭔가 그런 문화가 됐어요. 소송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백강혁.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백강혁의 돈이 되게 많나 보다, 이 사람 대단한걸? 이런 생각이 들어 좀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마취과 레지던트 4년 차인데 이제 응급수술이 발생했는데 코를 씹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 마취과 내에서도 굉장히 빌런이고요. 이런 사람이 실존한다고 하면 그 마취과 의국이나 병원 내에서 평판이 완전 개쓰레기일 겁니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어딜 가나 병신은 있기 마련이죠. 왜냐? 대리수술하는 병신도 있잖아요. 리베이트 받아먹는 병신도 있고. 하나 말씀드리면, 리베이트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환자다 그러면 약국 가셔가지고 혹은 의사 선생님한테 이런 말 하세요. 오리지널 약으로 주세요 라고 하세요. 약사나 의사들이 처방을 할 때, 저 선생님 그 약 주실 때 오리지널 약으로 주세요 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약효가 제일 좋은 오리지널 약을 먹는 거예요. 같은 성분이라 해서 같은 약효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셰프는 조금만이라도 고기의 두께가 변하면 다 폐기 처분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근데 그런 음식보다 훨씬 더 여러분 소중한 마음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앞으로 무슨 어디 가실 때 뭐 대학병 하셔도 되고, 오리지널 약 사용하기 운동을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러면은 저 오리지널 약으로 주세요 라고 하면은 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제 수술방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수술방에 환자를 지금 집어 넣은 상태거든요. 근데 원래는 수술방에 환자를 집어 넣으려면요, 마취과의 허가가 떨어져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수술방을 어레인지를 해야 되고, 마취과가 사실은 다른 곳에서 수술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마취과 선생님이 거기서 수술방을 열고 있는 상태에서 동시에 두 개를 못 하기 때문에 마취과가 방을 열어줘야만 수술방 안에 환자를 집어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백강혁이라는 사람은 그딴 거 없죠. 그냥 집어 넣고 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하실까봐, 여러분들이 왜 수술한다는데 빨리 안 집어넣어? 라고 하실까봐 하신 건데, 실제로는 병원에 여력이 돼야 되고 마취과 선생님도 다른 방 수술 중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마취 수술방을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애초에 이제 백강혁이 하는 거는 C라인이라는 센트럴 라인을 잡는 건데요. 뭐냐면 여기에 좀 큰 혈관이 있어요. 이 큰 혈관에다가 라인을 잡는 거예요. 라인이라는 거, 여러분, 수액에 들어가는 것을 라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수액 맞는다 라고 하면 보통 이런데 꽂아가지고 수액을 맞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굉장히 얇기 때문에 그 중에 조금 두껍게 넣는 게 여기 넣는 게 있어요. 지금 찌르시니까 초음파 하겠습니다. 혈압도 안 잡히는데 막 찌르다가 동맥 찌르시면 어떡합니까?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맥이 있고 동맥이 있어요. 피가 통통하니 많으면요, 초음파를 봤을 때 이 정맥이 통통하니 열려 있어요.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근데 그 체내에 피가 부족한 사람들은요, 정맥이 조금 이만 두껍게 있어야 되는 정맥이 조금 이렇게 좀 줄어 있어요.
통통할 경우에는 초음파를 통해서 쭉 들어가서 관을 여기 혈관을 살짝 잡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혈관이 너무 쭈그러져 있어. 그러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잘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이미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아래 이쪽에 또 동맥이 있거든요. 그러면 피가 붕붕 나오는 대참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피가 부족한 환자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초음파로 진행을 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이 중시정맥관 삽입이라고 하는 이 C라인은 초음파를 안 보고 하시는 분들도 뭐 꽤 있어요. 꽤 있는데 이렇게 체내에 피가 없을 경우에는요 초음파를 보고 하는 게 보통 정상입니다. 그리고 중시정맥관 삽입은 소독도 좀 잘 해줘야 돼요. 근데 이 관이 쭉 들어가면 심장이 바로 들어가거든요. 만약에 여기 쪽 소독을 안 하고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심장에 균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면은 심장에 판막이나 이런 데 막 균이 막 짜글짜글 붙어요. 그걸 심내막염, 인펙티브 엔도카다이티스라고 하는데 여기 발생하면은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뭐 말도 안 되게 골치 아파져요. 그러니까 매우 무균적으로 시행해야 되고 초음파를 보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백강역은 너무 능숙한 나머지 잘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 오케이, 피 색깔 보니까 제대로 들어갔네. 피 색깔 보니까 제대로 들어갔네 라고는 보통 이제 하면 안 되고요. 다시 초음파를 봐서 정말 이게 들어가 있나, 초음파로 보면은 이게 반짝반짝 빛나요. 뭐 초음파 준비했잖아, 바로 보면 돼요. 뭐 이렇게 굳이 이렇게까지 피 색깔 보니까 제대로 들어갔네 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이제 백강역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우리 작가님이 의사 선생님이라 하셨는데 한이 맺혔구나, 초인을 만들었다. 보자마자 탁 던지면 라인 들어가고 탁 하면 수술 끝나고 모든 환자의 아나토미가 교과서적으로 돼 있고,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 백 교수를 강 장관한테 소개한 사람이 실성병 오원장이라고요. 살리면 살릴수록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겠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럴 거예요. 아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장면 중에 하나죠. 왜냐면 국내 K리그에 손흥민 선수가 최절정 기량일 때 영입이 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어때요? 엄청 큰 돈을 주고서라도 영입을 하고 싶잖아요.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수술도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실력도 좋은데 왜 병원은 싫어할까?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응급실이랑 중환자실은요 사양산업이에요. 사양산업. 무슨 말이냐면 응급 환자랑 중증 환자는요, 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이 아플 때나 여러분들이 중증 환자가 됐을 때나 여러분들이 가족이 응급 환자 됐을 때 여러분들의 치료를 하는 거를 적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경증일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금을 가장 많이 낼 수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혜택을 가장 못 받으면서 감기로 많이 받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늙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중환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응급 환자가 됐을 때, 그때 여러분들 세금을 좀 덜 내겠죠. 잘 못 낼 수도 있고, 그땐 여러분들은 적자 환자로 보는 거예요. 중환자랑 응급 환자는 사람을 살리면 살릴수록 적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중환자랑 응급 환자에 대해서는 그냥 병원 적자를 보길 바래요. 그리고 병원도 그거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어요. 사양산업에 슈퍼스타가 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환자를 다 몰빵하겠죠. 그 몰빵된 환자가 계속 오면 어떻게 돼요? 오면 올수록 병원이 적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슈퍼스타, 아무리 수술을 잘하는 사람이어도 안 왔으면 하는 거죠. 왜냐면 그냥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면 좋겠는데 자꾸 환자 끌어오면 실력 좋아서 막 다 거기로 와버리면 병원 적자폭이 커지니까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그 다음 장면입니다. 조금 에이 그까짓 거 월급 얼마나 한다고 밥벌이 하려고 입는 거 아니어서요. 이제 백강역은 돈이 많아요. 역시 헬기에서 망치로 환자 머리 수술하는 사람답습니다. 소송 따위는 걱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 걸려도 하라 그래, 야 돈 줘, 난 살렸으면 됐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살리고 소송 걸려도 돈도 줘. 중증 외상 외과 하려면 의사 가운 밥벌이 하려고 입는 거 아니어서를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 문장이 이제 일반 분들한테는, 의사가 아닌 분들한테는 역시 사명감이다, 역시 의사 가운, 역시 의사로 돈 벌면 안 돼 라고 보이시겠지만, 최근 의사들은 이거 보면서 역시 돈 많아야만 이런 바이탈과를 하는구나, 돈이 없으면 이런 과도 못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다음 장면입니다.
아유, 중증 외상팀 당직은 모두 양재원 선생으로 교체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거의 뭐 직장 내 괴롭힘이고 나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의사가 매일매일 당직하면 안 돼? 라고 하시겠지만 뒤집니다. 진짜 힘들어요. 저도 한 36시간, 7시간, 8시간도 근무한 적 있는데요. 어떻게 38시간 근무해요 하겠지만 아침 8시, 7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오후 8시, 9시에 퇴근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제 환자가 좀 상태가 안 좋으면 좀 신경 쓰이거든요. 이제 가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당직하면 자다가 콜 받으면서 뭐가 힘들어 하겠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계속 자진 않고요. 자다가 깨고, 자다가 깨고, 자다가 깨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거의 이제 고문이잖아요. 원래 가장 잔인한 고문 중에 하나가 수면 박탈 고문인 것처럼 자다 깨면 여러분 진짜 힘들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이게 오늘이 며칠인지도 잘 몰라요. 이렇게 연속으로 근무하게 되면 사실상 나가라는 거랑 똑같고요.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장면이 굉장히 나쁜 장면이에요. 이런 장면에서 한유림이라는 의사는 되게 못돼 처먹었다. 2화 리뷰는 1화 리뷰에 비해서 조금 덜 자극적이었네요. 왜냐면 1화가 말도 안 되게 자극적인 그런 회차였어요.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태우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 감사합니다. 안녕.